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수요일 유지훈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밤 다우지수 보셨나요? 3만 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자리를 했는데요. 1분 정도 발언을 한 이후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우지수가 3만 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우리 지수 역시도 좋았는데요. 하지만 어제 너무 좋았던 탓에 우리 지수의 상승률은 그렇게 크지를 못합니다. 장 초반보다는 조금 낮아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백신의 호재도 나타나고는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 연속 300명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오늘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38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여전히 빨간불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0.4% 올라줍니다. 2,628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5% 상승세 보입니다. 87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수는 0.59% 올라줍니다. 35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요. 419종목이 오르고 있고 399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543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679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299억 원 그리고 개인은 585억 원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기관만 1,852억 원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53억 원, 기관은 862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만이 1,386억 원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 장 초반보다는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파란불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LG화학은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굉장히 좋았다가 지금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좋은데요. 어제 시총 3위를 탈환하더니 오늘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최고치를 달성했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시총 5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 호재를 밟고 LG화학은 지금 80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2차 전지 관련주로 동일하게 묶이는 삼성 SDI는 1.27%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남성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남성은 아마존이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택시를 출시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이 인수했던 실리콘밸리의 자율주행 스타트업 죽스가 로보택시 개발을 마무리하고요. 또 상용으로 출시할 준비가 끝났다는 소식이 보이고 있는데요. 장초반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대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이 남성의 경우에는 아마존과 협업을 해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기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눈여겨보실 종목이 바로 보이실 것 같은데요. 바로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오늘 코로나19 치료제 소식 임상이 계속 좋아진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호재를 받고 있는데요. 세 종목이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서 볼 만한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인데요. 22.8%까지 올라주면서 지금 시총 2위까지 올라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카카오게임즈는 어제 신작을 출시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그랜드 체이스의 신규 레이드인 지옥의 왕 수가 소식이 전해졌지만 호재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0.71% 하락세 보이면서 48,7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종목도 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기술이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코스닥 상장 첫날에 따상에 성공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기술 주가 지금 보시면 여전히 좋았지만 지금 살짝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4%대 상승률 나타나고 있고요. 이어서 한국정보인증은 중국에서 지금 사용되는 알리페이가 우리나라에 진출한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0.96%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을 살펴보시면요. 오늘 지금 미국에서 소재 지수가 MSCI 지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과 의약품, 은행, 금융업 이 업종들이 지금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철강, 금속 업종까지 다수의 업종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반면에 지금 하락하는 업종은 많지가 않은데요. 종이 목재와 보험, 의료, 정밀, 서비스업, 운수, 창고 업종에서만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좋습니다. 유통과 통신 서비스, 제약, 오락, 문화, 그리고 금융 업종을 중심으로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디지털 콘텐츠와 비금속, IT 소프트웨어와 SBC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터넷 업종에서는 지금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업종에서 지금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 보이는지 상위 3개 종목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LG화학과 KB금융, SK이노베이션을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삼성전자와 카카오, 삼성 SDI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을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은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공개적으로 댓글을 달기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이름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유지윤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표정이 어제 굉장히 밝으시더라고요. 와, 무섭습니다. 아, 무서우신가요? 오늘도 김재나 네. 아나운서님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분장실에 머리채를 붙잡고 분장실에 가둬 놓고 지금 본인이 들어오셨어요. 또 이렇게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아니땐 글뚝에 계속 연기가 나는 발언을 하고 계시네요. 네네. 그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제 보니까 제가 모니터에도 했거든요. 과거에 이제 조선시대에 보면 양반, 사대부들이 조강지처를 두고 척을 들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뭔가 그런 느낌을 살짝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제가 결혼도 안 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어제 그리고 조회수도 2배로 올랐고요. 댓글도 2배 달리고. 참 댓글에 보니까요. 뱅커님하고 할 때가 잘 맞았는데요. 라고 한 분이 댓글 달렸더라고요. 정말요? 네, 본인이 직접 다신 거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안 달았습니까? 저 아니에요. 아닙니까? 네. 어머니한테 직접 전화했나 보죠? 저희 어머니는 댓글 달지 않으십니다. 엄마 빨리 댓글 달아! 나 쫓겨나게 생겼어! 하고 댓글 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또 음모론에도 제기를 하십니다. 네, 어저께 참 분위기 좋고 화기애애했는데 봄날은 하루밖에 되지 않았고 참 봄날이 너무 짧습니다. 봄날 계속 느끼게 해드릴까요? 이게 끝나고 나서 두들겨 패겠다는 그 표정인 것 같네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이렇게 봄날이라고 제가 방금 표현을 했듯이 지수가 너무 좋아요. 네. 지수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특히 어제 또 미국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긴 하지만 미국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게 다우 지수가 이 사상 처음으로 3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네. 마음은 우울한데 지수는 계속 올라가니까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데요. 자, 다우지수 3만 포인트 지금 돌파했고요. 이것이 다우지수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124년 만에 역사상 처음으로 앞에 3자가 3자가 붙었습니다. 기록됐습니다. S&P 500도 1.6% 올랐고요. 나스닥도 1.3% 오르면서 증시 역사상 최고치 계속 화랑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른 경우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렸는데요. 정권 이양하는 거 도와줘라. 맞아요. 그것도 호재로 또 작용했죠. 나는 인정은 못하겠는데 정권 이양을 도와줘라고 하면서 사실상 정권 이양 100기를 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일단 불확실성 완전히 또 해소됐다는 그 기대감으로 증시가 지금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든 당선인이 옐런 전 연준 의장을 재무장관으로 지명할 거라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이분이 그 연준 의장을 할 때 S&P 500이 약 60% 정도 올랐거든요. 지수가 그래서 더 올라갈 것이다. 시장 친화적인 사람이 재무장관이 되면서 오히려 더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미국 증시도 계속 올라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 증시 방금 전에 올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증시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제는 더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지금도 좋은데 제가 처음에 브리핑 할 때보다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0.6%대 상승률이 양시장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죠. 네, 뱅컨이 없으니까 증시도 마음을 놓고 그냥 확 해서 역사상 최고치로 올라갔는데요. 오늘 올랐어요, 지금. 오늘 왔는데 떨어지면 안 되니까 지금 주가 조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뱅컨이. 주가 조작이요. 네네네. 제가 오늘 엄청난 자산가인가 봐요. 예, 오늘 오를 리가 없는데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사상 최고치, 코스피 네. 사상 최고치 돌파를 했고요. 야, 지금 그동안 사실 증시가 올라간다 하는데 떨어져갖고 사실은 긍정론자들이 많이 좀 힘들어 했는데요. 뭐 3,000포인트 간다 얘기가 예전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예, 가지 못해 가서 좀 뭐 저거 뭐 완전 뭐 허황된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는 진짜 꿈의 3,000포인트가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 번은 2,600까지 올라갔다가 한번 쭉 내려가면서 굉장히 증시가 힘들었는데요. 이번에 계속 올라가지고 있고 이번엔 진짜 유동성 그리고 네. 시장 분위기 악재가 없는 증시 그래서 진짜 한번 2,600 돌파하고 나서 조금 약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계속 쉬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다우지수는 뭐 이미 3자를 앞에 달았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도 앞에 3자를 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렇게 코스피 시장이 오르는데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오르는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었는데요. 마의 벽을 뚫었죠. 네네, 삼성전자 시가총액 400조. 400조. 네. 자, 우리 400조. 우리 뱅커님께서 만약에 400조를 벌려면은요. 네. 억겁의 세월. 억겁의 세월. 억겁의 세월을 여기서 네. 방송을 해도 못 벌 금액인데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00조에 갑자기 지금 현타가 계속 돌파했고요. 오네요. 이번 달 들어서도 무려 20%가 올랐고요. 네. 삼성전자가 20% 오른 건 뭐 엄청난 큰 금액이고요. 네. 지금 증권사에서 지금 향후 지금 주가가 7만 원까지 갈 것이다라고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벌써 6만 원대 후반까지 올라가서 그렇죠. 예, 뭐 8만 원대까지도 이제 얘기가 나와주지 않겠냐 지금 보고 있고 시가총액 400조라고 하면은 2위부터 10위까지 다 합쳐야 거의 한 400조 정도 되거든요. 1위부터 9위까지 해봐야 이제 400조인데 지금 그 정도 많이 올라갔고요. 2위 같은 경우도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70조거든요. 네. 그거 빼고도 330조가 남았다고 하는 거니까 삼성전자가 얼마나 큰 주식이고 그 주식이 이번 달 들어서 20% 올라갔다는 거는 정말 지수 안 올라갈래야 안 올라갈 수 없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브리핑을 할 때는 삼성전자가 파란불 켜고 있었는데 지금은 강부하권에서 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호재성 이슈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한몫을 했죠. 네, 외국인들이 참 희한한 놈들이, 희한한 놈이랍니다. 희한한 사람들, 희한한 분들입니다. 네. 예, 증시 폭락할 때 4만 원, 5만 원일 때 뭐 미친 듯이 팔아대다가 네. 지금 그거 뭐 4만 원, 5만 원대 사는 것도 아니고요. 네. 제가 영어를 좀 알았으면 좀 그때 좀 사라고 얘기했을 텐데 영어를 좀 한국말을 잘 모르나 봐요. 그때 사라고 한 거 못 사고 6만 원 넘어서 6만 2,300원 지금 6만 원. 저희가 영어 자막을 달아드려야 되나 봐요. 중요한 부분만. 네. 4만 원대 사라. 이렇게 한번 달아줬어야 되는데 못 달아줘갖고 지금 6만 원 후반대에 지금 사고 있는 분인데요. 네. 지금 이렇게 비싼 가격에 지금 사실은 주가가 거의 다 올라갔고 삼성전자 역사상 최고치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가격에 지금 사고 있다는 거는 내년도에도 지금 반도체가 훨씬 좋아질 것이다. 지금도 훨씬 좋고 반도체 업황이 지금 호황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좀 매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모바일 반도체 수요도 급증할 것 같고 2017년 이후 4년 만에 그 서버용 반도체 교체 수요가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디스플레이 사업도 지금 삼성전자가 잘 될 것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반도체 호황을 예상하고 비싼 가격이지만 가장 높은 가격이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연일 아주 매수세가 지금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매수세 계속 이어지다가 오늘은 조금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 우선주 가지고 계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의외로 또 외국인들은 14거래일 연속 그리고 오늘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위 5개 종목이 들어와 있거든요. 순매도를 하는 종목에 그렇게 많이 판 이유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보통 우선주하고 이제 보통주 같은 경우는 괴리율이 있거든요. 한 60에서 70% 정도 이렇게 가격 격차가 있는데요. 지금 이번 달에 지금 삼성전자 보통주하고 우선주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보통주가 5만 7천 원대였고요. 네. 우선주가 5만 1,200원대였으니까 거의 뭐 6천 원 정도밖에 괴리가 없었기 때문에 진짜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우선주를 그거 맞추기 위해서 우선주를 매도를 하고 삼성전자 보통주를 사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주 하신 분들이 좀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그 정도의 간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선주도 뭐 계속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번 달 들어서 무려 5조 4천억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했는데요. 지금 뭐 추세선, 지금 외국인 추세선을 보면 지금 더 매수할 여력이 있다. 지금 외국인들이 요번에 매수하면서 코스피 지분율을 지금 36%까지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네. 보통 과거에 보면 37%까지 넘어갔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한 20조 정도 이상 더 추가적인 매수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네.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뭐 증시가 내년에도 훨씬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뭐 꼭 20조가 아니더라도 네. 뭐 10조만 매수한다 하더라도 증시가 뭐 2,800선까지 뭐 무난하게 가지 않겠냐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과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 맞물린다 그러면 증시 내년까지 당분간은 좀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대형주 위주,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하시면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좋은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예상해 봅니다. 네, 지금 지수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미국 시장도 3만 포인트 돌파했다는 소식 전해졌고 우리 지수도 3천 포인트를 계속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우리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계속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세도 25조 원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지수는 더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방금 전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외국인이 주로 매수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보신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금통위가 내일 개최가 됩니다. 통화 정책 방향을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관심사는 아무래도 기준금리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뭐 대부분의 채권 전문가들이 한국은행 그 기준금리 요번에 현 0.5%인데요. 요거를 지금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봤는데요. 채권업계 종사자 한 200명한테 설문조사했는데요. 그 중에 98%가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뭐 경기 회복세, 지금 증시는 화랑인데 경기를 그만큼 안 따라주고 있고 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진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금리를 올릴 상황은 아니다. 요번에 막 그대로 동결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네, 지금 보면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지금 3월에 기준금리 0.5% 내리고요. 5월에 0.25% 내렸는데요. 요번에 지금 더 이상 내리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고 유지할 것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금 요번에 기자회견 좀 했는데요. 네. 11월이 지금 마지막 금통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예. 뭐 기준금리 인상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뭐 얘기하고 있고. 기대하지 않는다. 예. 예. 지금 뭐 경제지표 여러 가지 근거로 그 결정을 하는데 뭐 크게 뭐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사실 0%입니다. 그냥 네. 기준금리가 없는데요. 우리나라 그래도 0.5%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지금 올릴 이유는 전혀 없다. 뭐 내릴 이유도 없고 올릴 이유도 없다.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면서 유지하겠다. 예, 네. 내년으로 아마 넘어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혹시나 올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또 말씀하시네요. 오늘 컨셉 약간 단호박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자, 오늘 백은커님이 네. 끝나고 나서 히스테리를 부릴 거 생각하니까 약간 긴장이 돼서. 저랑 방송하시면 좀 불편하신가요? 네네, 무섭습니다. 네, 무서우신가요? 항상 뭐 네. 집기를 때려 부수고, 항상 뭐 머리채 끌어당기고, 뭐 다른 아나운서님들 머리채 끌어당기고, 뭐 때리고 그러니까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방송국에 오셔서 제발 제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고 전문가님 모습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네. 기준금리도 얼어갖고 딱 그대로 우리 배앵커니 무서움에 딱 얼어갖고 그 자리에 딱 있지 않을까. 위아래로 움직였다가는 배앵커님이 귀싸대기로 위아래로 때릴 것 같으니까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지금은 증시는 너무 화랑입니다. 너무 좋아서 경제가 막 올라갈 것 같지만 네. 사실은 그렇게 아직은 화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유동성 자금이라든가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네. 올라가는 것이고요. 경기 회복은 아직 뭐 3차 대유행이 뭐 혹시 될지도 모르고, 물론 지금 백신 얘기가 나와주고 있지만 네. 아직은 백신이 전 세계로 보급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이 겨울을 잘 넘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그대로 유지될 것은 상당히 높고, 지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좀 기준금리 올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려면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경제 회복의 불안 요인은 없을까요? 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로 하기 때문에 네.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아무리 잡혀도 지금 많이 수출할 수 있는 미국이라든가 글로벌 지금 확산세가 예, 무섭죠. 그리고 아세안 5개국도 지금 내수가 회복이 안 되고 있고 네.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가 좀 회복이 돼야 우리도 수출도 많이 하고 아주 안심이 된다라고 하면서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시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300명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다른 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20만 명 육박하는 확진자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 회복이 일단 돼야 된다. 일단 제 생각에는 올 겨울이 가장 고비다. 증신 화랑이지만 올 겨울만 좀 넘기게 된다 그러면 경기 회복 좀 기대감이 올라가지 않겠냐 보고 있는데 경기 회복 기대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는 없죠. 예, 경기 회복이 확실히 돼야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먼저 확실하게 선행이 돼야지.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년까지는 올리기 힘들다라고 전망이 나와주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은 어렵지 않겠느냐. 일단은 어렵다. 예, 지금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는 당분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금융통화위원회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그대로 동결이 될 것 같은데요. 경제가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유지윤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어제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 중에서 두 가지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제넥신과 CS 윈드입니다. 먼저 제넥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은 블루토파즈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 굉장히 길게 적어주셨어요. 근데 전문가님 칭찬이 있어서 제가 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드릴게요. 유 전문가님 언제나 적중률 100% 정확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더불어 힘든 시기에 큰 웃음까지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 전문가님 덕분에 LG화학 멘탈 부여잡고 지금까지 보유해서 오늘 반매도 큰 수익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묻어놓고 서울역 가서 노숙할 종목 추천 부탁드립니다. 유 전문가님 추천이라면 신뢰 팡팡입니다. 더불어 제넥신, 이거 여기는 괄호를 열었어요. 한숨만. 평단 16만 원입니다. 진즉 손절했어야 했는데 주린이라 손절 타이밍 놓치고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유 전문가님 분석을 받고 싶습니다. 어찌하오리요? 라고 물결 표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넥신 시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넥신 오늘 11만 8,500원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됩니다. 12만 3,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먼저 말씀해 주세요. 한마디 하기 전에 우리 좀 한마디부터 할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전문가님. 우린 여기까지인가 보. 여기까지인가 보. 이제 드디어 놓으시나요? 네, 우리 뱅컨이 네. 제가 왜 이렇게 웃으시나요? 네. 끝나고 맞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돼서 네. 헛웃음이 지금 나와주고 있네요. 예. 자, 이분이 지금 적중률 100%라고 하는데요. 네. 100% 안 되고요. 요번 장은 80%. 80%. 평균적으로 한 50%만 맞아. 반타작만 해도 사실 네. 대성공인데. 당연하죠. 예, 요번 장은 한 80%. 근데 추천하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간 것까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하면 한 90% 정도 됩니다. 90%? 그 예. 정도면 진짜 높은 거잖아요, 전문가님. 종목은 상당히 아니, 좀 어필하세요. 네. 겸손하지 마시고. 와, 나다. 이것이 나다. 한번 해야 됩니까? 이것이 유지윤이다. 이렇게 해주세요. 국회의사당 앞에 돗자리 깔고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오세요. 복채 두둑히 들고 와야 됩니다. 좀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오늘 뭔가 기가 죽으신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지금 뱅건이 저 밑에다 몽둥이 지금 왔다 양손 갔다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양방망이 지금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긴장이 돼서 방송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지연 아나운서님 지금 네. 병원에 실려갔다서 지금 금방 전해 왔네요. 오늘 프로그램에서 보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 제넥신 지금 주가 이게 많이 지금 상당히 조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넥신이 일상 시험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개발에 일상 시험을 가장 먼저 들어갔다 하면서 네.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4만 원부터 19만 원까지 주당 15만 원이나 올라줬는데요. 와. 예, 그래서 지금 근데
연구 결과가 지금 나와주지 네. 시험 결과 일상 들어간 지가 언젠데 나와주지 않고 있고 지금 뭐라고 얘기가 나와지면 자 일상을 지금 결과를 대해서 한번 식약처와 임상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논의하고 있다. 이게 지금 결과가 좋으면 반응이 벌써 빡 나왔으면 논의고 자지고 간에 벌써 빡 발표가 됐을 텐데 네, 소식이 나왔겠죠. 네, 좀 식약처와 좀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결과를 있습니다. 논의한다. 그것도 일상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결과가 나오면 이상은 뭐 들어가고 지금 또 여기가 있습니다. 뭐 삼상은 이제 우리나라 환자가 없으니까 삼상은 네.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하고 뭐 진행 기로하겠다 뭐 얘기했는데 일상 결과가 지금 나와지도 않고 있고요. 지금 이상 들어가고 삼상은 뭐 인도네시아하고 정부하고 협의해서 하고 내년 3분기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 일상 얘기가 나와주지 않고 있는데 거기다 삼상은 내년 3분기. 지금 코로나19 지금 업체들이요. 네. 지금 내년 상반기면 종식이 된다. 코로나19 종식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년 3분기에 지금 긴급 사용 승인을 하겠다고 하니까 늦어도 너무 듣고 있고요. 일상 결과에 대해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지금 물론 좋은 결과 일상이 나와주면 주가가 뭐 좀 올라갈 가능성은 높겠지만 지금 계속 꾸물꾸물 거리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다. 이러다가 갑자기 일상이 뭔가 결과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와주면 주가가 급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좀 주가가 올라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주가 어디 방향으로 지금 전망 나오기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네. 지금 현재 이런 제가 기사 내용을 봐서는 야 이거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일상 뭐 좋은 결과 나온다고 하면서 주가가 뭐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거 너무 뒤처지고 있지 않느냐 좀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상 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삼상에서 보급을 지금 겨울부터 시작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일상 얘기도 나오지 않고 삼상 같은 경우 내년 3분기면 이미 다 보급돼서 지금 종식된다는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너무 늦다라고 해서 주가가 매우 한번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매우 위험한 자리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미 주가가 지금 4만 원대부터요. 지금 얘기 나오면서 계속 기대감 때문에 계속 올라갔는데 아직도 일상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만 원부터 떨어지고 있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점점 이거 뭔가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일상 계속 얘기를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상 나와준다. 근데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일단 지금 주가가 터닝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고비입니다. 여기 잘못하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쭉 해서 10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자 말씀드리고 싶겠고 만약에 악재적인 뉴스가 나오면 빨리 선제적으로 손절할 수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 혹시 올라간다 그러면 신문 본전 비슷한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16만 원에 그때 한번 매도 치고 나오시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서 더 이상 어떤 분석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전망하는 건 사실 좀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넥시는 일상 소식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를 식약처랑 논의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직은 뚜렷한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4만 원대부터 쭉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은 좀처럼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재적인 뉴스가 나오면 오르긴 하겠지만 그때 바로 매도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떻게 전망하기 조금은 위험은 하다는 분석을 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CS 윈드입니다. CS 윈드는 말리진만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CS 윈드 부탁드려요. 유무상 증자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주린이에게 너무 어렵네요 라고 눈물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얘기해 주세요. 바람 타고 유상증자. 네, 바람 타고 유상증자. 네, 제가 일단 CS 윈드는 시가랑 지금 가격을 못 봤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CS 윈드 지금 잠깐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 윈드가 보니까 시가는 13만 1,000원에 시작을 해서 12만 7,000원에서 지금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바람 타고 유상증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통은 이게 이제 풍력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풍력 테마를 받으면서 주가가 쭉 올라가니까 거기 편승해서 유상증자 한번 쫙 하자. 보통은 이제 유상증자가 악재입니다. 보통은 이제 기업이
보통은 이제 기업이 잘 안 되는 경우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네. 기업이 안 되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돈 어떻게 좀 끌어모으려고 유상증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이제 유상증자하면 주가가 희석이 되니까 이제 뭐 주가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기업에 유상증자하는데 주가가 희석이 되니까 주가가 이제 더 떨어지죠. 떨어지겠대요. 네. 계속 네. 그렇게 유상증자하면서 상장 폐지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는 지금 풍력 테마를 받고 실적이 나오는데 네. 지금 돈이 없어요. 계속 공장을 져야 되는데 설비 시설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 건데요. 거기에다 이제 무상증자를 합니다. 무상증자는 호재거든요. 네. 무상증자는 호재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엔 유상증자를 조금 하면은 조금 악재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악재랑 호재가 좀 같이 있는. 네네. 그러면서 조금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서 무상증자까지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증권사를 보니까 CS 윈더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돈 가지고 3,500억대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요 돈을 가지고 지금 뭐 미국 쪽에 해상 풍력 타워 네. 공장으로 신설하는 데 쓰인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이든 후보가 되면서 친환경 쪽에 굉장히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니 많이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만약 공장을 짓고 하게 된다 그러면 주가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전에 이제 돈이 모자라니까 유상증자를 해서 설비 시설 한다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주가에 좋다. 영향을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악재적인 요인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주가가 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주고 있거든요. 네. 시장도 오히려 이걸 호재로 좀 받아주고 있다라고 악재로 보시면 받을 줄 알았으나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네네네. 그래서 증권사 분석도 오히려 더 좋게 호재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뭐 겁먹지 말고 오히려 유상증자를 이런 분위기라면 좀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발전될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그쵸? 네네네. 그래서 내년까지도 앞으로 바이든 후보 시대에 네. 계속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유상증자를 되면 한 22% 정도 주당 순이익이 좀 희석 효과가 있는데 주가가 목표 계속 실적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희석된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유상증자를 받고 장기 투자할 개념이라면 유상증자를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예상해 봅니다. 네. 예, 한번 차트로 보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주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급락 이후에 16,000원이죠. 14만 3천원까지 뭐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죠. 네. 사실 여기서 이제 테마주라면 이제 급락을 해봤는데 내년 이제 바이든 후보가 되면서 친환경 관련 종목이 뜹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지금 올라가지고 있고 이게 실제로 실적이 나와줄 거라고 전망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 발표됐는데도 주가 떨어지지 않고 버텨주면서 지금 최고가를 지금 돌파하기 직전까지 올라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라면은 주가가 계속 꾸물꾸물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상증자 낼 때 주가가 좀 오히려 떨어지면 유상증자는 주주라면 유상증자를 받고 만약 주주가 아니라면 유상증자하고 나서 이제 조금 주가가 이제 좀 철렁거려 떨어지면 오히려 분할 그때 매수? 네. 그때 한번 저점 매수 기회로 잡아보는 네. 것도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CS 윈드는 친환경 관련 종목입니다. 미국에서 바이든 후보에 거의 당선이 확실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해상 풍력 테마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보면 그린 뉴딜 지금 계속 테마로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서 유무상 증자가 원래는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인이지만 하지만 이것을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지금 조금 출렁이더라도 큰 출렁임은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한번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하시고 싶은 이야기도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